네, 안녕하세요.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공급 물량이 작아지니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일까요? 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공급 물량과 서울의 가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서울의 역대 공급 물량과 서울의 역대 가격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에서 갖고 온 것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공급 물량이 적었던 곳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7년까지 이때 공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았고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급 물량은 계속 적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작았습니다. 그럼 공급 물량이 작아지니까 이 기간에 가격은 올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가격이 떨어지다가 올라갔습니다. 또한 2018년, 19년, 20년은 역대급으로 공급 물량이 많았던 곳인데요. 그러면 그때 가격은 떨어졌어야 되는데 2018년, 19년, 21년은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의 공급 물량과 서울의 가격 지수는 꼭 들어맞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서울은 수도권 공급 물량과 같이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경기를 합한 수도권 입주 물량을 봐도 여전히 2011년부터 2016년까지가 공급 물량이 적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요때인데요. 요때 가격이 떨어졌다 살짝 반등한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급 물량과 맞지 않죠. 역대급으로 많았던 2018년을 기준으로 17, 18, 19, 20 다 엄청나게 공급 물량이 많았는데 실제 가격은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작아서 가격이 오를 거다. 공급이 적어지면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은 지금까지는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가격을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고 공급이 늘었는데 왜 가격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누적 공급량을 봐야 한다. 혹은 이 신도시가 생기는 시점이 장기 하락 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막상 공급이 많아도 유의미한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혹은 신축의 공급 물량보다는 기축의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또 2010년 초반에는 세곡, 내곡이 너무 싸게 분양해서 가격이 빠진 거다. 아니면 세종 이전이나 귀농 정책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가격이 빠진 거다.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딱 데이터만 봤을 때 서울의 공급 물량과 서울의 가격 지수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좀 다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대구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대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구는 공급 물량에 의해서 가격의 변화가 거의 정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구는 공급 물량이 많을 때는 가격이 빠지고 공급 물량이 작을 때는 가격이 오릅니다. 공급 물량이 많을 때는 가격이 빠지고요. 공급 물량이 작을 때는 가격이 오릅니다. 또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빠졌죠. 이런 식으로 공급 물량에 의해서 대구 시장의 가격은 상당히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그리고 서울과 이 지방인 대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거의 포인트는 전세가인데요. 사실 공급 물량은 매매가보다는 전세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수요에는 가수요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집을 2개, 3개씩 사기도 하고 조금 무리해서 경쟁적으로 집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가는 그야말로 실수요만 뛰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직하게 공급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전세가가 오를 것 같아서 다 전세자, 그러니까 전세 2-3개를 얻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에 의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전세가입니다. 그런데 지방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그래프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공급 물량에 의해서 전세가가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이 전세가가 정직하게 반응하니까 매매가도 그거와 똑같이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매매와 전세의 그래프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울은 특히 전국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가수요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오를 때는 확 오르기도 하지만 꺼질 때는 또 확 꺼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세가와 아주 커플링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급 물량에 의해서 전세가가 정직하게 흐르지만 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흐름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서울의 매매가는 공급과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그래프에서 서울의 전세가만 보면은 공급 물량가 상당히 정직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공급 물량이 적었는데 실제 전세가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계속 올랐습니다. 공급 물량이 작으니까 오른 거죠. 그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보합세를 띄웁니다.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작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다시 전세가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전세가는 공급에 꽤나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전세가와 매매가의 그래프가 다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과 공급 물량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공급 물량이 작아지니 전세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보면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그게 이제 슬슬 공급 물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하락장에서 많이 전세가가 빠져서 그런 반등 효과도 있긴 하지만 공급 물량이 작은 것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세 상승이 결국 나중에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계속 상승하면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아주 적어집니다. 뭐 소위 말해서 요즘엔 다 아니까 갭이 작아진다고 하는데요. 내가 5억이면은 전세를 들어가지만 5억 5천만 줘도 집을 살 수 있다면 아싸리 5천 더해서 집을 사자라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전세 상승은 갭이 작아지는 효과를 낳고 갭이 작아지는 시점에서는 다시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분간은 전세가가 오를 것이고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매매가가 순차적으로 오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제가 공급 물량에 의해서 꼭 매매가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기에 공급 물량이 너무너무 적은 건 맞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적었던 거에 비해서 2026년, 2027년은 너무 적어요. 수도권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6년, 27년의 분양이 다 여기에 반영돼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영된다 해도 이게 아주 크게 증가할 것 같진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뭐 인허가가 거의 역대 최하다. 아무도 분양하지 않는다. 착공을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양을 계속 안 하게 될 건데 이 공급 물량이 새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늘어나겠지만 그 양이 아주 크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기가 2026년, 2027년이면은 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에 이어서 매매가의 가파른 상승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역대 서울의 가격 지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역대로 많이 빠졌던 연수는 4년입니다. 90년대 초반에 3년 빠진 적이 있고 IMF 때 1년 빠졌었고 중간에 살짝 빠진 적도 있지만 결국 가장 많이 빠졌던 거는 이 4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3년째 하락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혹시 떨어질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하락이 멈추고 반등할 확률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수치를 봐도 이때보다는 지금이 더 절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년까지 빠질까 싶은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올해 말에서 25년 초에는 더 이상 빠지기 힘들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작아지는 2026년, 2027년에는 꽤나 유의미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부터는 집 사기가 정말 좋은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나 무주택자면은 진짜 올해나 못해도 내년 초에는 내 집 마련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내가 1주택자라면은 갈아타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좋은 매물이 있으면 하나 더 내가 굳이 갈아타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기회가 될 때 하나 더 사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2주택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가 풀려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노후를 위해 사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